이 내용도 잠깐 말씀 나눠볼게요. 근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보다 오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해요.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 내용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 해서 이제 후순위로 밀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됐는데,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다라는 조항으로 꼽혀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논의 때 사라진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법사위 과정에서 이 부활이 됐다. 그래서 법사위에 지금 월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사위에서는 예. 자꾸 수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월권이라는 지적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만 다만 오늘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고민도 깊었고 이 수기의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에 이 허위 조작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부분은 그 주무 상임위인 과방위에서의 안과 또 법사위에서 안이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이냐. 이게 다 민주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도 왜 나온 거냐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했을 때 그 허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까지 판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손해액의 5배.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고의 과실로 허위 정보가 유포됐을 때 손해라는 것은 산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자료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인데 그거의 5배라는 것을 어떻게 또 산정할 것인지 또 기술적인 문제 등등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통과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또 관련 유관단체들이 있고 언론인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그 가다듬는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관 상임위 아까 같은 경우는 과방위에서 정리된 게 왜 법사위에서 바뀌냐. 또 하나가 상임위 심사가 끝난 법안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수정돼서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당내의 어떤 조율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여기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특히 뭐 검찰 개혁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으로서 검찰 개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시기,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굉장히 속도감을 높이니까 당정 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법안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도 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그냥 선언적으로만 한 그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반쪽짜리 법안을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으로서 통과를 시키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이틀막 법이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법안이 발의되고 이 과정부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뭐 최민희 과방위원장 쪽과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측 이쪽에 강성 의원들 간의 어떤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저희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전혀 듣지 않더니 결국에는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이 법안의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공론화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충실하게 법안을 처리해달라.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소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갔다가 법사위에서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뭐 본회의 안이 올라갔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뭐 알력 싸움이랄지 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 각각의 단위가 있잖아요. 먼저 관련 상임위, 지금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에서 논의가 되고 과방위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되면 법사위로 올라오고 그 과정 중에 이게 당론은 아닙니다, 민주당에. 그러면서 각 단위에서 논의하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다만 그것이 또 도출됐을 때 민주당 전체 의견과는 약간 다를 수 있고 이게 어떤 알력 다툼이라기보다는 이 법안이 정말
정말 국민들 생활에 직접 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SNS 또 이런 플랫폼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부분을 강제하고 규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나중에 민주당에서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의견을 가방위 상임위도 거쳤지만 그리고 법사위까지 갔지만 한번 논의해보자. 과방위의 또 문구가 법사위에서도 바로 잡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어떤 단위에서 한 게 더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 논의되는 게 어떤 민주당의 뭐 조율이 안 됐다 이런 주장에는 좀 이제 그 수긍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항상 좀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과하다는 비판이 있으면 항상 톤다운이 됐었고 위헌이란 시비가 붙으면 그것을 제거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법안들이 왔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특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3대 특검 중에서는 한 가지 특검이 남았죠. 수사기간은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인데요. 이 김건희 특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라는 이유인데 이 대표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로 첫 조사받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제가 명태균 사건에 있어가지고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 진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말들이 옳을 것이다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 당대표인데 네. 그 자체로 모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업무방해죄로 지금 피해자로 입건이 됐거든요. 네. 업무방해 가해자인 이준석은 업무방해 피해자인 국민의힘의 대표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를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법인 사단이라서 이제 법인격도 없는데 그러면 이 이준석이 그 당시에 대표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 이게 동일한데 이거 모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누누이 이제 헌재 등에서 비법인 사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채용 비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누구를 사실상 뭐 시험 성적도 낮은데 채용에 발탁해주고 그걸 주도한 게 만약에 대표이사다. 그럼 대표이사가 피해자예요. 가해자이고 재판에 넘겨지는 겁니다. 이 법인의 대표라고 해가지고 모순된다라고 해서 기소 안 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당대표는 이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는 없다. 이 논리는 사실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압수수색으로 이 휴대전화 뭐 이런 부분들이 포렌식돼서 증거물로 확보가 됐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등등의 항변을 합니다만 명태균이라는 고리로 상당히 김영선 전 의원과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조사에서도 특검에서 이 칠불사 회동은 어떻게 된 거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대단히 무리하게 공천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죠. 근데 그때 공천장의 도장은 누가 찍어줍니까? 당대표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피해자인지 아니면 당대표고 그 당시에 명태균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근접한 정치인으로서 이런 외압을 묵인하면서 공천장까지 내줬는지 이런 부분에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김건희 특검의 이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는 거부를 하다가 그제 처음으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몰랐다.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몰랐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특검 측에서는 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둘 다 함께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 어떠한 인사 과정이라든지 뭐 공천 과정 이런 것들에 개입하는 것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뭐 이배용 총장으로부터의 금거북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뭐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또 목소리가 나왔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다시 뭐 상현이한테 이야기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목소리가 나온 부분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어느 정도까지 집안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건들과의 딱 맞는 접점은 아니라고 해도 특검 입장에서는 내심의 어떤 의사 전달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부인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을 것이라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인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적어도 참고인 조사, 다른 사람 피의자 조사들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 김건희 특검이 이제 3대 특검 중에 마지막으로 조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발표에는 어떤 수사 결과의 발표가 내용이 담길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지에서 수사한 사건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양평고속도로 사건이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담당했었던 공무원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수사 진행 상황이 언론에는 뭐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언론에서 보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어떻게 보면은 금품 같은 것들을 수수했다라는 의혹 같은 것은 국민들께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사진으로 나왔다, 현물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저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이미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그날 브리핑 과정에 있어서는 왜 지금 기소한 사람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10명이 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사건에 있어서는 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개념 때문에 종합 2차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그 예. 부분을 좀 막을 명분은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특검보다 훨씬 그 여러 혐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중이 작은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여기서 끝낸다는 거, 종합 특검을 여기서 그냥 국수본으로 넘긴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아마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일단 시작부터 상당히 많은 혐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명태균 관련해서도 지금 기소가 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이 오는 동안 사실 가장 붙어있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막 수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엔가 압수수색이 단행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바로 어제 소환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돼야 됩니다. 저희도 변호사들이 계속 진행되던 사건을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수사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양당의 당내 현안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당내 현안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호남을 되게 요즘 자주 연이어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김민석 총리만 횟수로 따지면 4번째, 정청래 대표는 6번째라고 해요.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겠습니다만은 벌써부터 지금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건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민주당 최고위 회의 같은 경우에는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방에서 계속 현장 최고위 열리고, 하죠. 현장 예. 최고위를 하고 이 부분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채비를 하는 측면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측면, 현안을 점검하는 측면 이런 부분이 두루 있는 거고 때문에 이제 호남에만 뭐 여러 차례 간 것은 아니라는 점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라는 거는 전당대회는 상당히 또 먼 얘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호남행을 선택하고 지방행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당권 레이스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간적 격차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국무총리로서 또 챙겨야 되는 현안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정치 행보를 하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년 8월 지방선거 끝난 뒤 2달쯤 뒤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김민석 총리가 전남도청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나 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완전히 떴다고.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넷플릭스 언급은 아마 이 대통령의 업무 보고 생중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언급이었을 것 같고, 근데 뒤에 그 발언인 것 같아요. 5년이 너무 짧다. 이게 지금 당장 야권에서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임기가 지금 4년 반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지금 불안을 나타낸 거 아니면 총리 개인의 어떤 선거 출마에 대한 행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은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대선이 아니라 총선을 언급한 거다. 그리고 뭐 어떤 정부인지는 언급이 없었지 않느냐.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 확대 해석을 하지 않으시고 강정희 대변인은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있는 거고 예.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누가 보아도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작년 총선 과정에서 특히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5년 너무 길다라고 얘기했던 캐치프레이즈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 5년 너무 짧은 것 아니냐. 결국에는 임기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하자. 근데 이거는 여러모로 예. 참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만약에 대통령의 임기를 뭐 연장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개헌이 있다라고 해도 그 발의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김민석 총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본인이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아직도 서울시장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금 아까 봤듯이 최근에 호남 같은 데를 많이 가는 것을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에는 김민석이라는 개인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발언,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리께서 지금 마음이 다급하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아도 정청래 대표가 호남을 6번째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직 총리가 뭐 4번씩 간다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5년이 짧다 길다 한 얘기는 결국 대통령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셨지만 이 부분이, 왜냐하면 5년은 너무 길다라는 게 전 정부 때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예. 심지어 이 선거에 이 캐치프레이즈로 활용되기도 했었어요. 너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 힘들게 가중시켰던 부분이 있으니까 대비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 그렇지 않다라는 정치적 수사를 언급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처럼 독재를, 장기 독재를 꿈꾼다? 나경원 의원님, 그러면 친일 쿠데타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장기 독재 아닙니까? 독재의 디귿이라도 꺼내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반농담조로 정치적 수사를 얘기하는데 독재를 어떻게 함부로 꺼낼 수 있습니까? 이 진짜 독재를 하려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진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파성과 진영 논리를 관철해야 되는 정치인의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국민들이 지금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듣고 이거 5년보다 더 하려고 하나 보네.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건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설사 임기가 연장되고 연임이든 중임이든 헌법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통령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걸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독재를 꿈꾼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나가도 한참 나갔다 생각합니다.